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1일 디오라는 종목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디오는 국내 한 3위 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대주주의 도덕성에 의심이 가할 때쯤 매각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상장 폐지를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사가 얼마나 좋으면 돈을 혼자 먹으려고 상장 폐지로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좋은 회사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주인 덴티움, 디오, 그리고 덴티스까지 주가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갔지만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보험급의 적용도 여전히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더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빠른 글로벌화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중국 1위죠. 33%. 그리고 인도나 동남아 시장도 먼 미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디오는 국내 임플란트 3위 업체입니다. 아직은 중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는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장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 높은 가격에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디오는 인공 치아용 임플란트,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현재 공장 가동률이 약 95.67%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제품은 치과용 임플란트 및 치약이고요.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은 주로 티타늄이고요. 보시면 티타늄 가격은 최근 3년 동안 가격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디오납이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풀 디지털 토탈 솔루션, 이름은 거창하죠. 쉽게 얘기하면 임플란트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증이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갖췄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을 당사의 어떤 개별적인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임플란트는 국내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주로 외산 제품으로 있었는데 국내 시장으로 국산 제품으로 대체를 했고요. 현재는 이미 40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급 과잉에 따른 수가가 낮아지고 있어서 수익성은 안 좋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와 임플란트 보험급의 확대로 성장은 지속할 것으로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니면 아메리카 지역 등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이쪽이 가장 지배적인 시장인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시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 중국은 최근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인도나 동남아 시장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거는 덴티움 사업보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세계 1위는 스트라움 그룹이라고 하고 있고요. 26%. 그 다음에 오스타인 임플란트가 한 8%로 차지하고 있고, 덴티움도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디오는 안 나오네요. 다음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은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33%로 1위고, 덴티움이 25% 2위, 그리고 아까 세계 1위였던 스트라움이 22%로 3위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약 40%, 덴티움이 21%, 디오가 약 5% 정도. 비교적 덴티스가 더 크네요. 이것만 봐서는. 그 다음에 주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33,7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5,352억 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21.97%고요. 경쟁 업체와 비교했습니다. 디오, 오스테인 임플란트, 덴티움 세 개가 비교가 될 것 같고요. 오스테인 임플란트하고만 비교하면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시가총액이 거의 3조 가까이 되니까 한 6분의 1 정도 디오가, 그죠? 그리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한 6분의 1, 7분의 1,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비슷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영업마진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디오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디오는 일단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으로 굉장히
크죠. 상대적으로 오스테인 임플란트와 비교해서도 크고,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로도, 그러니까 매출하고 이익은 한 디오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덴티움이 비교적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입니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작년 10월에 17,900원이 바닥이었고요.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이때 300일 이평선 넘었고, 상승 추세에서 어제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으로는 일단 사상 최고가는 2016년도였고요. 64,400원. 2015년도, 16년도에 아주 가파르게 오르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회사가 좀 어려웠던 시국이 2018년하고 2022년이었습니다. 네, 비교적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서도 주가가 아주 심하게 과거까지 내려가진 않은 거 봐서는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김진철 회장이 창업한 회사인 것 같은데 2010년도에 해외 외국계 투자에서 가져갔었고, 그리고 2018년에 국내 나이스 투자 파트너스에서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의 지분 변경이 있었고, 지금 나이스에서는 또 이 회사를 매각을 하려고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입니다. 수급은 보면 외국인은 비교적 부정적입니다. 좀 이렇게 파는 것 같고요.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는데 최근에는 가파르게 매수를 해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관 그래프하고 주가 그래프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기관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작년 6월 22일부터 보면 외국인이 약 72만 주 순매도고요. 기관이 약 37만 주 순매수입니다. 올해만 보면 외국인은 거의 순매도가 거의 없죠. 거의 똔똔인 것 같고, 기관이 23만 주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거의 2018년까지 1,000억이 안 됐고요. 2019년부터 1,000억이 넘었는데 2021년도에 1,500억이 피크였습니다. 이때 1,500억이 피크였고, 요건 전망치니까 빼고, 그리고 작년에 매출이 1,300억으로 역성장을 보이면서 작년이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도 2010년부터 14년까지 100억 미만이었고, 2015년부터 21년까지 200억에서 300억까지 숫자가 나왔는데, 한 2번의 쇼크가 있었습니다. 2018년하고 2022년하고 2022년에는 적자가 났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220억에서 81억으로 크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생각보다 주가는 좀 하방 경직성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시장 전망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400억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1분기 기준이고요. 현금은 168억, 유동자산 1788억, 비유동자산 1575억, 부채는 1646억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현재 96%고요. 자기자본은 1716억, PBR은 약 3.14배입니다.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413억에 영업이익은 101억, 분기순이익은 약 113억 정도 나왔고요. 다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보면 424억 매출에 영업이익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2분기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PER은 작년 거는 적자기 때문에 볼 게 없고, 올해 353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하면 약 PER은 15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은 최근 3년간 배당은 없고요.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 구체적인 정보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4월 12일자고요. 2022년 실적 부진은 중국과 미국에서 거래선 구조조정이 있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하지만 중국 VBP 정책 초기에 따른 이연 현상이기 때문에 향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미국에서도 상위 8위권 업체와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중국과 미국에서 또 수출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이 VBP 정책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충 감으로는 중국의 통합 구매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공동 구매죠. 그러니까 싸고 대신 대량으로 구매를 해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2월 23일자 보고서입니다. 여기서는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래소 구조조정이 도대체 뭔데 하고 생각이 돼서 한번 더 들여다봤더니 일단은 매출 채권 회수 얘기가 있고 대량 주문이 용이한 우량 고객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거는 매출 채권이 회수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중국의 업체라던가 미국의 업체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처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끊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겠죠. 그런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량한 고객으로 교체하고 이제 구조조정, 거래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제 지분 매각 무산으로 주가가 급락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 이슈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신한투자증권입니다. 4월 13일자고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중동 쪽이 대신 미국과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 쪽에서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특히 이란이 매출이 급증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서 이란이랑 매출이 18%나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2분기 VBP 시행에 따른 중국향 수출 호조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게 좀 매출처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제 매출 취소나 재주문을 안 하는 이런 거래처들 매출 채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자칫하면 향후에도 악재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뉴스입니다.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는데요. 네, 강조를 하는 거죠. 국내 1위 임플란트 회사인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 앞두고 있습니다. 7월 25일 거래 정리 매매고 8월 3일 상장 폐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회사, 시장을 떠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다음에 최근 임플란트 관련주 강세, 세계적인 고령화 진행, 지금 앞에서 다 아는 내용이죠. 다음에 국내 최초 보철 디자인 CAD 소프트웨어 개발, 디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술 개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매각과 관련해서도 나왔습니다. 디오 매각 수개월째 난항, 반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까지 매각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현재 최대 주주인 나이스 투자 파트너스 쪽에서는 약 전체 이 회사의 가치를 1조 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현재 시총이 5천억 대니까 지금 주가의 2배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은 또 반대겠죠.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 번 매각 진행하다가 다 딜이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치과신문에서는 중국에서 디지털 심포지엄 했다. 이건 일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사의 디오의 최대 주주는 디오 홀딩스고요. 21.1%. 그리고 디오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매그넘 사모투자 합자회사입니다. 그리고 매그넘 사모투자의 합자회사의 최대 주주는 나이스 투자 파트너스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나이스 투자 파트너스가 당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여기 김진철 회장은 원래 창업자인 것 같은데 현재는 회장직만 유지하고 지분도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요약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향후에 매각이라던가 아니면 실적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